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또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지만 결국에 약세로 또 마감을 네. 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다시 좀 힘든 과정으로 진입을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어떤 종목 섹터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그런 중요한 분수령이 앞으로 1, 2주 안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시장은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또 너무 방어적인 것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 전략을 단행하되 시장의 방향성과 그리고 주도주의 윤곽이 잡힐 때 그때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내일의 단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 경계감과 기대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오늘은 시장이 너무 재미없었죠.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일부 종목군들 말고는 대부분의 종목이 강박과 약박서 혼주 장세, 올라갈 듯 하면서 못 올라가고 떨어질 듯 하면서 안 빠지는 이런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경계감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도 있는 상태. 자, 그러면서도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여전히 버블론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버블론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가 싶지만 그 버블론은 계속해서 잔파동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겠고요. 여기다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들까지 줄어들면서 미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한 단계 상당히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었죠. 반면에 이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반등세를 기록했듯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됩니다. 미국이 과연 금리를 동결할지 인하할지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을 얘기합니다만 저는 대체로 인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 좀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가운데 아직은 인공지능 버블론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공지능 버블은 아직 논하기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약간 모호한 그런 상태가 진행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흐름들을 본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약간은 시간을 가지고 쉬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버블론이 좀 안정이 되게 되면 다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아마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전체 시장도 좀 쉬어가는 과정을 보이고 나서 중기 재반등에 나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지금 지수가 쉬어가는 과정들인데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부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금융주 같은 지수사 같은 이러한 이슈 관련주가 다시 한번 부상할 것인지 이게 또 결정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그게 이제 윤곽길이 잡히지 않았죠.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라든가 내지는 원전이라든가 이런 전력기 같은 종목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저가 매수는 단행하시되 단기적으로는 곧바로 가기보다는 그들 섹터가 좀 쉬어가면서 여전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섹터들, 말씀드렸던 이슈 테마, 말 그대로 정부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슈, 변수, 테마에 따른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 중장기적으로는 주도주를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별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동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자, 외국인 금융 투자가 검정색 선이고요. 빨간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이 두 개의 선이 거의 방향이 다릅니다. 시장의 양대 축이라고 그랬었죠. 금융 투자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물량을 계속 털어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결국엔 양쪽의 큰 손들이 모두가 사고 파는 방향 자체가 없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수의 방향도 애매모호한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단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금융 투자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이 매수가 살아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융 투자가 매수하는 종목군들과 섹터들은 선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는 시점에서는 시장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매매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까지 잘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답답한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꽤 좋게 내주고 있는 매니저님의 종목이 있습니다. 네. 리뷰를 해볼게요. 코오롱 티슈진인데 최근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목표가까지, 2차 목표가죠?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더라고요. 일단 이 종목도 지난주 목요일까지도 제가 리뷰를 드렸는데 금요일날 또 다시 급등을 했고요. 또 전반적으로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뭐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전개된 겁니다. 언제 틀지 모르기 때문에 발목은 담가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결국엔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오늘 주가는 약간 쉬어가는 과정입니다만 여전히 주가는 강한 상승 기조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골관절염 치료제 TGC에 대한 기대감들,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폭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말씀드렸죠. K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바이오 제약주를 언급드렸죠. 오늘은 대체로 바이오 제약들이 약간 출렁거리고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바이오 제약주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간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었죠. 결국에 박스권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본격적인 재상시 시작됐다는 얘기고 월봉상, 주봉상의 주가도 뭐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라라는 얘기를 해드렸듯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겹게 잡은 기회입니다. 절대 성급하게 매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없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내일 정도 주가가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시 약간의 마이너스권 세가 나올 때는 여전히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과 없는 분들은 아직도 밀릴 때는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은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 역시 코오롱 티슈진 오르긴 했지만 아직 팔 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리뷰를 해볼게요. BNK 금융지주인데 11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상승세를 그리다가 최근엔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일까요? 은행주들과 증권주들은 여러분께 꾸준하게 언급드렸듯이 정말 기업의 가치 실적 등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갈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좀 뭐라고 할까요? 무책임한 그런 단어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답답하고 지루한 상태고요. 이들 종목 말고는 그렇게 크게 시장을 이끌어낸 주도주가 없다라는 측면. 다시 반도체와 원전 같은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주가 또 곧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언급드렸듯이 정책이 남아있는 금융주가 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정책주가 살아있고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더라도 결국엔 다시 갈 수 있는 게 은행주들과 증권주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와가지고 지금 털어낼 만한 단계는 절대 아닌 거로 보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제 최고세율 24% 정도까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것에 대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료가 나오게 되면 주가의 반대세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하게 바닥을 다졌고요. 지금 벌써 세 번에 걸쳐서 바닥을 다진 상태고 다시 저점을 찍고 가는데 여기서 저점을 높여가는 반등이 시작되게 되면 추세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직전 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곧바로 치고 가는 이런 반대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자 지금은 우리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고 모멘텀도 있고 저평가됐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전략과 함께 여전히 저는 중기 관점에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BNK 금융지주 결국엔 오른다가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정말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결국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또 기술적 분석상, 수급 분석상 전반적인 흐름 봤을 때 그래도 거의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쯤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의 수익을 좀 내봐야 할지,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의 종목은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바이오 제약이 또 시장과 무관하게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략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온코닉 테라픽스 같은 종목들,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못 올랐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못 올랐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 있는 바이오 제약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고 약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잡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자라는 측면이겠고, 자, 온코닉 테라피스 같은 종목들은 바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죠. 1차로 크게 오르고 나서 지금 이제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제일약품의 이제 신약 개발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약품이라는 이제 등등한 모회사가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큐브라고 하는 제품과 그리고 이제 그 네스파립이라고 하는 또 두 가지 파이프라인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강도 높은 성장성이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큐모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제 자큐모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로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에 10월 달에 출시가 했는데
처방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태에서 105억이 넘을 정도로 정말 처방 건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실적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이죠. 상반기 매출액은 무려 360%가 증가할 정도로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실적이 이렇게 증가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게 되면 엄청난 실적 증가세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고, 현재 이런 판매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내년에 한 매출이 한 1,000억 이상 나올 거다라는 그러한 전망치까지 나올 겁니다. 그만큼 이 제품의 치료 효과가 그리고 지속성이 상당히 경쟁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늘어난 것이어서 상당 부분 동안 이 시장에서 이 제품의 장악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실질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실적으로 저는 이끌어낸다고 한다면, 자, 네수파립이라고 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췌장암, 모든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췌장암부터 해가지고 위암이라든가 비세포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 치료제, 암에 효능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능까지도 검증이 된 상태겠죠.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클 수가 있는 것이고, 일부 학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췌장암 치료제 관련해서 일상이 진행되고 이상에 이제 진입을 할 예정인데, 췌장암은 그만큼 이제 치료제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만 나온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굉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온코닉 테라피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시 이제 말씀드렸죠. 시간을 가지고 바이오 제약주로 보셔야 되고 그 성장 잠재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 제가 수급을 좀 보니까요. 네. 최근에 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좀 팔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괜찮을까요? 일단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 파는데도 주가 많이 안 밀려요. 많이 안 밀리고 있고 이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300% 무상증자를 단행했는데 무상증자 물량인지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일단 그 물량일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많은 건 아니고. 또 그 매물 자체가 나오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진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가가 한번 올랐어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올랐죠. 오르고 나서 이제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이 구간 약간의 눌림과 기간 조정과 중간 바닥을 다져가는 이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중기적인 반등이 시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제약주의 실적과 그리고 경쟁력, 그리고 기술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죠. 네, 자 일단 말씀드렸듯이 1차 급등을 했고요. 눌림이 나오고서 반등이 시도하다가 또 이제 윗골이 달고 음봉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이 나오는 것을 지금 받아내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약간의 손바뀜 현상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이런 형태는 약간의 눌림과 기간주 등이 진행되고 나서 주가 수렴 과정을 거쳐서 재반등이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 가지고 우리가 저가 매수를 단행하셔도 우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제가 22,000원 설정을 좀 드리고요. 자, 손절가 14,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 종목으로 온코닉 테라퓨틱스 만나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지금 아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내일 무료 방송 계획 있으신가요? 네, 자, 내일은 해야겠죠. 자, 내일 장 마감 후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 진행을 할 거고요. 언급드렸듯이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시장의 방향성보다 주도주의 윤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그 주도주의 윤곽이 잡힐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 시장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자 코롱 티슈부터 해가지고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또 집중해 볼 만한 종목군들까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장 마감 후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이 최근에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갈 종목들 무료 방송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